우리 수출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너무 식상한 시리즈인데 네. 우리 아니면 안 하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게 약간 지겹기도 하지만 의무감을 갖고 또 한번 사상 최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한 60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월간 수출액 최대 기록은 2개월 전인 9월에 559억 2천만 달러였다. 뭐 이 정도 추세라면 송 작가가 예언했던 네. 6,500억 달러도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누적돼 있는 게 이미 이제 6천억 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이달에 600억 달러를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최소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할 거기 때문에 6,500을 넘어서 6,600에 근접하는 수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밀어내기를 많이 하거든요. 밀어내기? 밀어내기? 기업들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11월 달에 선주문 받아서 보낼 수 있는 거 더 보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매출이 사상 최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허. 네. 이걸 누구랑 20만 원짜리 정도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기를 안 했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아 버리고 마네요. 무슨 내기를 안 했어. 들어맞아요. 내기를 안 해서 들어맞은 겁니다. 다행이네요. 했으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하면 지기 때문에. 네. 지금 남 팀장하고 걸어놓은 이거 3,500 지수. 네, 12월까지인가요? 12월 말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지수가 별로 안 좋아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좀 올랐더만요. 네. 오늘 또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불꽃 같은 장세. 네. 원래 이 말들이 승부를 걸 때는 추임말들이 승률이 좋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초반에는 중간 정도 달리다가 막판에 훅 치고 나와서 결승전 앞에서 역전하는 게 묘미거든요. 하긴 선거도 막판에 역전하는 그렇죠. 게 네, 묘미긴 그래서 하죠. 지금 추임마의 어떤 형상을 우리 주가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목을 좀 보자면 역시나 15대 주력 품목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네.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네. 우리는 석유를 뭐 뽑는 것도 아닌데 산유국도 아닌데 그렇죠. 석유화학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석유를 사다가 싸구려 정유 제품 안 만들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 석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석유 화학 제품 값이 따라 오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아주 쫀쫀하게 60%라고 하는 이게 계속 증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닥을 치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계속 1년 내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그 상승세에 40%, 60%, 4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건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추세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 증가세를 보면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 거예요. 13개월을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월부터는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 이 추세가 2030년까지 지속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쯤 가면 여러 나라로 쪼개진 중국을 제끼고 미국과 자웅을 겨룰 만큼 가는 거 아니냐 여러 나라로 쪼개진 중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또 어디서 듣는 거예요? 최소 중국에서 이 방송 안 보나? 나 그래서 중국을 못 가 이제.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니, 여기 안에서는 뭐 안전할 것 같아. 아니 이게 G3가 아니라 G2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전부 미국 가서 할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에다 공장을 세워놓고 세우고 미국 있잖아요. 내에서 생산을 할 거고요. 이 생산된 걸 가지고 미국 애들이 메이드 인 USA 붙여가지고 세계에 팔아먹으려고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독한 영업사원, 우리 본부장 같은 영업사원 하나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생산만 하면 되는 아이고. 진짜 누워서 앉아서 노져올 수 있는 요런 형국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뭐 자동차 부품이나 바이오헬스가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던 반도체도 40% 이상 네. 이 올랐다는 거에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고점 넘었다. 4분기 추락한다. 네. 그래갖고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 근데 그게 또 개사기였어. 개미 털기였어. 아, 네. 결과적으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반도체의 대세 하락은 없었다는 거죠.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5,838억 달러 해서 1월에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 자, 5,840에 650을 더하면 얼마죠? 절묘하게 6,500이 되는 거죠. 네.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척. 그래서 야. 연간 수출액도 아마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전 기록도 2018년에 6,04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역대 수출액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찌 됐거나 우리 이 오미크론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또 어느 정도 공급망의 축소가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태를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국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3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 있는 안정적 기간 3년 동안은 이제 경쟁자가 없다.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했던 15개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정부가 계속되면은 괜찮은데 저쪽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근데 이제 그쪽도 지금 네. 대세가 좀 뒤집히긴 했는데 네. 난 이 점이 매우 불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뒤집히면 안 되거든. 나중에 가서 막판에 전략적으로 야 여기 2월 말쯤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어야 투표 직전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또 역전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나중에 중후반 레이스가 이상하니까 꼬일 염려가 있단 말이지. 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런 거고. 우리 수출과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탄탄하게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는데 뭐 경제는 잘했다. 뭐 누가 경제는 잘했고 뭐 정치는 잘했고 얘기하는데 경제 잘했다는 소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아무도 하면 안 돼. 이제 지금하고 그 무슨 지나가면서 이건 뭐 대통령이 잘했나? 에이씨 기업들이 잘 열심히 하는 그러면 거지. 그때도 뭐 박정희가 잘했나? 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런 전두환이 잘했다며. 지금 왜 문재인이 못하는 건데? 그런 택도 말이 안 없는 되잖아. 시비를 못 거는 게 사실 지금 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수출 성장세를 딱 두 가지로 분류. 일단 방역 잘했고, 그다음 외교력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걸 진짜 놀랍다고 봐야 되는데 산업 구조화가 엄청 첨단화된 거예요.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면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안 됩니다. 못하죠. 몸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노동 현장은 기계화 내지는 첨단화가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려면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걸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생산 기계가 하나 들어왔을 때 20%, 30%, 40% 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 수출 기업하고 한국 기업의 차이인 거예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오다가 더 들어오면 못 메꿔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오다가 더 들어오면 뭐 기계 하나 더 넣자 그러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재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수준과 생산성 역량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물론 증원도 했겠죠. 이 정도 늘어나면 각 기업마다. 근데 전체에 있는 직원들, 대기업 고용자들이나 생산업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늘어났을 거냔 말이지. 10% 늘어났을까요? 10% 늘어나서 우리나라 완전 고용 되고도 남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2, 3%도 안 늘어났습니다. 인력은. 근데 지금 수출을 비롯한 매출은 얼마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역대 최고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된다는 거야. 계속 물량이 더 들어와도 계속해서 쳐낼 물건을 쳐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원자재 수입에 있다는 겁니다. 수입도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수입도 늘어났어요. 결국은 두세 달 후에 만들 오다가 있으니까 원자재 수입량도 같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본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들면서 매출만 커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 때려 넣어가지고 일단 만들어서 쌓고 있는 겁니다. 주문 없는 오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쏴서 뭐 하게? 버리죠. 어? 네. 아니, 일본이나 중국 기업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헐. 보조금을 받아갖고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국가가 이걸 어떻게든 수출을 시켰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을 안 찾아가. 그러니까 보관할 데가 없어서 오래전에 만든 물건을 그냥 멀쩡한 물건 폐기하고 버려요. 아이고 우리 새우처럼 기마이라도 하지. 기마이로 쓰려고 나눠주려고 그래도 나눠주는 비용이 더 들어. 기마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여러분 기마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정말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산타 손세오의 크리스마스 기념 저기 랜덤 박스가 아마 이제 10월 11일이나 15일쯤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00원씩 배송비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그쯤 제품을 되면 드릴 거예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 굉장히 물량이 쏟아져서 힘들거든요. 좀 일찍 하고 일찍 접을까 그럼? 왜? 한 5일쯤 시작해서 20일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접을까? 하시네 끝까지. 선물은 드려야지.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주세요. 이제 빈손 내밀면 안 됩니다. 택배비는 입금하고 받으시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만간 산타 랜덤 박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죠. 왜냐면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어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테이프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를 지금 자세히 봐야 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은 낮춰 잡았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4%로 재차 높였다.
사실 이게 그 성장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성장 유지가. 유지가 중요하다는 유지. 거죠. 네. 유지. 유지가 중요한 부분인 건데 멤버 네. 유지. 멤버십 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성장률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장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비율. 원래 우리나라 2.5% 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4% 올렸다가 성장가 5%라 했어요. 네. 4%에서 고정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내렸어. 그렇죠. 이게 올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안 좋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예상치보다 1.5% 이상을 더 해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까보면 왜냐면 지금 OECD잖아. OECD가 통계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통계가. 우리나라 6개월 상반기 통계도 아마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정확한 통계도. 그 상황에서 벌써 4%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발표하는 시점에서 9월 달 것까지 반영됐을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걸 다 봤는데. 이게 얘네들은 상반기 것만 갖고 4% 정도로 전망치를 잡은 거고. 전망치다. 딴 나라는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사실 이 3분기 동안 전 세계가 다시 허덕허덕 하고 있었어요. 공급량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들 중에 정상적으로 출고된 자동차 현대자동차밖에 없고요. 전자제품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랐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얘네들은 상반기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저는 4.5% 이상 5% 가까운 성장을 할 걸로 내년 상반기 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OECD는 그만큼 우리 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4%나 5% 했던지 간에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커진 상태에서 내년에 3%를 더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게 복리 이자처럼 성장 비중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을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IMF도.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유지할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OECD도 IMF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점은 뭐냐?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전망. 이게 우리한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기가 무너진 거, 공급망이 무너진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저가 제품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15개 품목들은 저가형이 아닙니다. 초고가형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 안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 갖고 일반적인 단가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만 준다 그러면 서로 땡겨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뒤에 물건을 주세요 하는 놈은 웃돈을 내야지만 새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 이미 2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라인을 증설하면서 더 받고 싶으면 조금 더 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심지어 환율까지 높아요. 옛날에는 환율이 높으면 원유 도입가가 올라가갖고 경제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만 수출 힘들다고. 네, 수출이 힘들다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경제 체질은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원유가 계속 올라도 돼. 왜요? 원유 1년 내내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수급 조정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원유 시장을 놓고 전 세계 우리가 4위 고객이에요. 원유 시장 안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VIP로 모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단가들 있잖아요. 국제 뭐 90달러 뭐 이런 단가 얘기하고 있잖아. 절대 우리나라 그 가격에 안 사옵니다. 그건 지금 계약하고 있는 물량들을 조절하는 것 뿐이에요. 한국이 쓰시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 걸 써주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단가 3개월 후 단가니까 그때 단가에 맞춰가지고 조정해 드리거나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부분으로 싸게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만 사가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도입을 해서 100을 수입을 하잖아요. 20을 석유화학 그 제품으로 만들어 갖고 원가 오른 만큼 더 비싸게 팔아요. 나머지 80은 가공유예요. 경유나 휘발유, 뭐 등유 이런 가공돼 있는 이 제품들을 오히려 역으로 수출한다니까. 우리가 그 진짜 산유국인 중동의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빼고 사우디아라비아 빼고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한 나라들보다 석유 수출 금액이 더 높아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환율이 높으면. 근데 이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안 돼 사실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중국이랑 일본 애들이 지네 돈을 헐값에 던지면서 달러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간 거야. 우리한테 좋은 이것들이 지살 파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엔화나 중국 위엔화 같은 거 국제시장에서 휴지 취급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은 1200원 선을 유지하면서 그 적정한 환율을 이용해갖고 작년에 비하면 환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60원, 80원을 추가로 얻고 있다는 거지. 그냥 녹아 나누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러게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은 다 우리나라한테 다 잘 보이려고 그렇죠. 하는데 일본만 일본만 개기고 있어. 일본만 윤석열만 되면 다시 꿇고 들어올 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해달라고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겠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는 이런 주정뱅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 일부러 진짜 이렇게 하나? 이 일부러?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아 정말? 다크나이트 이제 임무를 받고 와서 왜냐면 누구한테 임무를 받았어? 문프한테 아 진짜? 정말? 아 진짜? 이게 이게 2년 전에 그 그림이었던 거야? 삼국지의 황충인가? 아니 황계죠. 황계인가? 네, 황계를 활 쏘는 이렇게 사람이고 해가지고 네. 막 적벽대전의 영웅 황계가 사실은 윤석열이었던 거야? 왜냐면 뭐 지금 와우. 52시간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근데 이 52시간이나 뭐 최저임금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내리자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 뭐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김종인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손보자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낮추자. 그러니까 노동시간 낮추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리자.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공약에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엎어버리고 지금 야 120시간 하고 부정식품 먹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이끌려고 해서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약간 그 외계인 베놈처럼 뭐가 하나 이렇게 빌런이 씌었는데 네. 얘가 그렇게 물정을 몰라 세상 물정을 그치 성질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일반인들한테는. 빌런이네요, 빌런. 아니 근데 웬만큼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냥 보통 그냥 우리 사람이면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리고 캠프에도 사람이 있을 거고 막 뭐 경제 뭐도 가르쳐 주고 할 텐데 이거를 아예 반대로 돌린다? 이건 진짜 무리하는 거거든요. 거기 모아놓은 사람들을 봐. 사람이 있든가. 아유. 아니 그래도 이건 상식적이 진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 아무튼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네, 이따가 있을 얘기하고요. 거고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OECD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변수가 있어요. 종전선언이죠. 그렇죠.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안의 경제 교류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반도가 종전선언에 대한 경제 교류를 시작하면요. 최소한 내수에서 우리 내수 인구가 2,500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구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비재를 비롯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국내에 생산돼서 내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 범위가 50%가 늘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가운데에서
이게 노동력만 생기면 덜한데 자원도 생겨. 천연자원이 천연자원이 무지막지하게 석유, 있죠. 석탄, 철광석, 뭐 히토류에 히토류, 뭐, 규석, 뭐 중석, 뭐 북한 땅 어마어마하거든요. 밑에 층층이 다 종류별로 이게 참 뭐 베스킨라빈스 리온처럼 여기 골라서 종류별로. 차근차근 중국이 뻘쭘해질 정도로 진짜.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음모론 하나가 지금 저게 정상적인 퇴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퇴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남한이랑 엇비슷해야 되잖아. 맞아. 우리한테는 너무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없는데 저기는 집중적으로 있어.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하나. 지금으로부터 약 3천만 년 전. 외계에서 희귀 광석을 실은 운석 하나가 네. 거기 와서 꽂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위에 흙만 살짝 덮여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몰랐다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알아서 네. 껍질을 깠더니 우잉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량과 순도를 갖고 있는 자원이 지금 북한 그 지역 안에 박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또 외계인으로 간다고 많은 분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정도로 우주의 이제 섭리인 거지. 그 정도로 호재가 많이 쌓였다 아직 종전 선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네. 호재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감안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앞으로 2030년대까지의 경제를 본다면 늘 얘기하던 2030에 대한민국 G2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G2 정도가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뉴스에 안 나오냐? 혹시나 국민들이 알까? 혹시나 국민들이 알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거나 종전을 간절하게 요구하게 될까봐 어떻게든 안 알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 기사는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포털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방송 뉴스에서 잘 안 다루거나 저 끝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또 계속.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떠나서도 한반도의 어떤 그 기술, 그 미래 자산, 뭐 가능성, 노동력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보따리를 싸들고 달려오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ECD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 버리잖아. 그러면 경쟁자가 많이 생겨. 어? 아니 근데 알 사람은 다 알지. 예전에 뭐 여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아니 우리는 돈 냄새 맡을 줄 모르니까 모르는 건데 돈 냄새 맡고 돈 그러니까 많은 애들은 다 안다고. 돈 많은 애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야 지금 싸게 주식 사야 되는데 너 이거 경제 전망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게 내놓으면 한국 개미를 못 털어먹는단 말이다. 중국 공안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기 송 작가가 자본가들을 조심하셔야겠네요, 송 작가님은. 예, 공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본가들이 송 아, 작가님. 도처에 적이야 지금. 아니 왜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걸 알려줘? 이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해설가와 경제 전문가는 걔들한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그렇지, 수 있죠. 그렇지. 네. 하지만 이렇게 앞장서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윤석열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 많다는 게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네. 네. 근데 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능순이라고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명 세상을 찾아 탈출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송작가 TV고요. 예.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외부에 가서 이런 얘기 꼭 하세요. 네,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앞으로는 내년 전망을 좀 해주고 전망치를 넣고 우리 소비자들하고 하지 마세요. 전망치 토토로를 한번 안 해보는. 돼. 네, 왜냐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안 돼. 내 따분다 회식비로 쏠게. 안 돼. 아이고 안 됩니다. 네. 예.